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두 번째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60% 가까이 득표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역 경선에서도 첫 수도권 경선인 인천에서 연승을 이어가면서 누적 득표율을 54.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말 마지막 경선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본선 직행을 예약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엄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9만 6천여 명이 참여한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는 58%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9차례 진행된 경선 가운데 최다 득표율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33%대에 머물렀습니다. 함께 발표된 인천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53.88%로 다른 후보들을 따돌렸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된 제주와 부산, 울산, 경남, 인천과 2차 슈퍼위크까지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누적 득표율은 54.9%까지 올랐습니다. 34.33%의 2위 이낙연 후보와의 격차는 이제 20만 표 넘게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장동 공세에 지지 말고 토건 부패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라는 명령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렴함과 또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득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안전한 후보를 강조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불발된 이낙연 후보는 결선 투표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저에게 표를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표를 주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깊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경기도, 10일에는 서울에서 3차 선거인단 개표를 겸한 경선을 갖고 11차례의 전국 순회 경선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이번 주말 경선 결과를 보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커질수록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럼 오늘 경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재경 기자,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전국 순회 경선이 열리지 않습니까? 대이변이 없다면 이 후보의 본선 직행은 사실상 결정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투표율이 65% 정도인 걸 고려해 보면요. 민주당 경선의 총 투표자 수는 최종 140만 명 안팎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약 70만 표 이상을 얻을 경우에 과반이 확정되면서 결선 투표 없이 경선이 끝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까지 이재명 후보가 54만 5천 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른바 매직 넘버까지 남은 표는 약 16만에서 17만 표 정도입니다. 다음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가 예상되는 선거인단이 약 35만에서 40만 명 정도인데 특히 경기 지역은요. 이재명 후보의 초강세 지역이어서 이 후보가 매직 넘버를 채우는 데는 무리가 없다. 사실상 승부가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이낙연 후보는 결선 투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마지막 대역전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선 과정을 보면요. 대장동 문제가 최대 변수로 꼽혔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기세가 더 강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후보의 이런 돌파 기조가 계속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선에서도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도둑이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도둑 막은 사람을 막 도둑이라고 비난하면 잠깐은 속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도둑이 적반하장으로 저러는구나. 이낙연 후보는 이번 국면에서 흠없고 안전한 후보론을 강조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국면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과 윤석열 후보 부친의 주택거래 매매 논란 등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 후보의 정면 돌파 기조에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양상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적힌 임금 왕자를 놓고 경쟁 후보들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 후보와 가족의 이름 그리고 속옷 색깔까지 거론하면서 무속의 주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접 해명에 나선 윤석열 후보는 손바닥의 왕자는 지지자들이 응원차 써준 것일 뿐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지울 걸 그랬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지자의 그런 응원도 좋지만 들어갈 때는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지우고 가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하지만 부적 선거라며 주술 관련 의혹을 제기한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는 적반하장이자 저질 정치라고 발끈했습니다. 어떤 분은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탁한 분들도 있는데. 윤석열 캠프 역시 홍 후보의 현재 이름도 역술인이 지어준 걸 잊었냐며 역공을 폈습니다. 그러나 주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경쟁 후보들의 공세는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무속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참 유치하다. 그런 생각을 손바닥에 그 왕자를 새겨가지고 이 TV 토론에 나온 거는 그건 뭐 미신이다. 그렇게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 후보 측은 개명 문제를 언급한 윤 후보 측을 향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결혼 직전 개명했는데 설명을 해보라며 나쁜 정치라고 반격했습니다. 만약 당원들이 100이 있다면 이경선 바로 잡아야 돼. 어떻게 당원들이 100도 없습니까? 다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에는 일제히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와 이재명 후보는 한 몸이라며 후보직 사퇴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이 지사는 비리덩어리라고 비난했고 유승민 후보는 민주당은 후보를 다시 뽑아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다음은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사업을 총괄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오후 법원에서 구속할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수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심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영장 실질 심사는 5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하며 검찰이 제시한 구속 사유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까지 연 이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신문에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때 쓰던 휴대전화를 버린 데 이어 예전 휴대전화 역시 아직 내지 않았는데 이건 증거인멸 우려로 해석될 수 있고요. 또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됐던 일은 도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최종 결정은 오늘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넣은 혐의가 배임과 뇌물죄인데요.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의 입장이 새로 나왔다면서요. 네, 화천대유가 4천억 원 넘는 초대박을 터뜨린 배경, 이게 핵심 의혹이죠. 민간 업체가 일정 기준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설계가 됐어야 한다는 건데요.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대장동 사업 협약을 맺을 때 이 같은 환수 조항을 빠뜨렸고 그 대가로 뒷돈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일단 11억 원을 받은 건 인정하는데요. 다만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로 빌렸을 뿐이란 입장은 여전합니다. 문제는 검찰이 확보한 녹취 파일에 담겼다는 이른바 700억 원 약정설인데요. 유 전 본부장 측은 정면 부인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뭐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게 이 범죄 사실이 된 거고. 오늘은 또 이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 대행업체 대표에게 100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데요. 김 씨 측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래라고 했고 박 전 특검도 돈 받은 인척이 촌수를 계산하기도 어려운 사람이라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씨가 좋아서 집에만 있기는 아까운 하루였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군부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확진장병 대부분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에서 돌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연천의 육군 모부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틀 새 46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36명은 2차 접종까지 마친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고 대부분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경남과 강원 등 다른 군부대에서도 확진자 5명이 돌파 감염으로 판명되는 등 군의 돌파 감염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크고 작은 일상 감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의 누적 확진자는 700명을 넘어섰고 서울 도봉구 요양병원에선 지난 1일 이후 지금까지 35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86명, 검사 수가 줄어드는 연휴에도 2,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여파가 본격 반영되며 지난달 5주차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22% 급증했습니다.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주 1.1을 기록하며 지난 7월 셋째 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되지만 연휴와 단풍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어나 확산세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2차례 연휴 기간 중 이동 확대에 따른 추가 확산 우려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유행을 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위중증 환자 수가 지난 8월 말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백신 접종 효과가 뚜렷해지는 양상. 연휴에도 어제 하루 40만여 명이 2차 접종을 마쳐 접종 완료율이 52.5%까지 상승해 이달 말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되고 고위험군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인 이른바 부스터샷의 첫 예약도 함께 진행됩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첫 단풍이 물든 설악산에 등산객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출입이 금지된 계곡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2명이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는 접촉 사고를 처리하던 운전자가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합니다. 가파른 암벽 사이로 구급 헬기 한 대가 떠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들것이 끌어올려집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설악산 국립공원 용화장성에서 50대와 60대 남성 등산객 2명이 약 100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이들은 밧줄을 이용해 암벽 구간을 등반하다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법정 탐방로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이제 들어가실 수는 없는 곳들이고요. 불법으로 이렇게 설치된 이제 로프 같은 게 끊어지면서 아마 추락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풍이 시작된 설악산. 오늘 하루에만 2만 명 가까운 등산객이 몰렸고 10건 넘는 산악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구조대가 대로 한복판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어젯밤 11시쯤 올림픽대로에서 한 20대 남성이 차에 치여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조금 전 발생한 접촉 사고를 처리하려고 도로에서 상대편 운전자와 대화하던 중 2차 사고를 당한 겁니다. 접촉사고 난 두 분이 차선에 서서 대화하고 있는 사람을 40대 운전자가 미처 발견치 못하고 치여서 사망하셨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확인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북 충주시 호암동에선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붙으면서 운전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릴 때 즐겨 했던 게임인데 이제는 너무 무섭게 느껴지네요. 세계적인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덕분인데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고 있는 83개국 중 유일하게 인도에서만 2위였는데 최근 인도에서도 1위에 오르며 83개국 모두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든 게임을 통과하신 우승자에게는 456억 원을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빚에 시달려온 사람들이 상금 456억 원을 놓고 목숨을 건 살인 게임을 시작합니다. 지난달 17일 공개된 이후 한국 콘텐츠 최초로 미국과 영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더니 인도에서마저 정상에 올랐습니다. 발리우드로 불릴 정도로 영화 산업이 강세인 인도 시장의 벽마저 뚫으면서
세계 1위 달성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외신들의 후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 사태 이후 확대된 빈부격차가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고된 중년 남성,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된 이들이 겪는 부의 불평등 문제에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은 건 거의 절망과 공포와 분노와 슬픔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 와중에 일치하는 인간성, 그것에 대한 희망. 다채로운 시각적 효과도 인기 비결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참가자들이 입은 초록색 운동복과 다양한 색을 사용한 어린이 놀이터 등 시각적 요소를 강조한 게 통했다는 겁니다. Yung sa setting niya, when it comes to setting, napaka-colorful. Ako pa naman yung taong mahilig sa mga colorful things and aesthetic and everything. 지난 6년간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 쇼에 8,300억 원을 투자한 넷플릭스는 올해에만 6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 세계적인 인기가 계속되면서 오징어 게임 출연진은 현지 시간 6일 미국 MBC 인기 토크쇼 지미 펠런 쇼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탄 광산은 현재 전국에 4곳뿐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채산성이 떨어지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까지 확산돼 설 자리가 좁아졌는데요. 남아있는 광산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몰라 불안하지만 광부들은 오늘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지하 900m 아래 광부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해발 600m, 강원 태백시에 위치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캄캄한 갱도를 30분가량 걸어 들어가자 승강기가 나옵니다. 승강기를 타고 한참을 더 내려가 지하 1000m 가까운 지점에 도착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갱도에 석탄을 운반하는 광부들이 있습니다. 여름같이 무덥고 습한 환경에다 시꺼먼 석탄 가루까지 쉴 새 없이 날리지만 작업은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곳은 지상으로부터 900m가량 아래에 있는 탄광입니다. 지상에선 온도가 20도 초반, 습도가 40%대에 머물렀는데 이곳은 온도가 30도가 넘고 습도는 95%를 넘을 정도로 무덥고 습합니다. 공기 정화 시설이 갖춰져 작업 환경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좁은 갱도에서의 작업은 여전히 힘듭니다. 최근엔 인력 수급도 쉽지 않아 대부분의 광부들이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5, 60대입니다. 이곳에서만 과거 6천여 명의 광부가 연간 220만 톤의 석탄을 생산했지만 지금은 인력도 생산량도 10분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숙련 인력이 부족한 데다 석탄을 생산해도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 아예 문을 닫는 갱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굴이 중단된 갱도의 철로는 하얗게 곰팡이로 뒤덮였고 시간이 멈춘 빗바람 달력엔 검은재만 쌓였습니다. 15년까지 가는데 여기도 처음 오는 거 슬프죠. 당연히. 한때 330여 개에 달했던 국내 탄광 중 이제 남은 곳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이곳 장성광업소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처지인데 태백 지역 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해 지역 소멸의 위기감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광부들의 불안감이 제일 크지만 일상을 미뤄둘 수 없기에 오늘 하루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에서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에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 가사도우미의 폭로를 단독 취재 보도합니다. 또 사모펀드에 남양유업을 매각하겠다던 홍 회장이 갑자기 매각을 취소하게 된 배경과 육아휴직 후 인사보복을 당한 남양유업 여직원의 사연을 심층 취재 보도합니다. 프로야구에선 최근 4연패로 주춤했던 선두 KT가 9회 극적인 뒤집기로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4연패 탈출이 간절한 KT는 배정대가 2회 선제 투런포를 터뜨리고 황재균이 2회와 4회 두 번의 기회에서 모두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며 앞서갔습니다. 순조로워 보였던 흐름은 6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정에게 투런포를 얻어맞더니 8회 오태곤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하며
한 점 차까지 쫓겼습니다. 여기에 황재균의 실책까지 나오며 끝내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던 경기는 마지막 9회에 뒤집혔습니다. 장성우가 적시 2루타를 터뜨리며 동점을 만들자 대수비로 들어왔던 노장 박경수가 끝내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결국 지긋지긋했던 4연패에서 탈출한 KT는 키움과 무승부를 기록한 2위 LG와의 승차를 3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잠실에선 1회 9점을 폭발시킨 3위 삼성이 두산을 꺾고 2위 LG의 승차 없이 따라 붙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K리그에선 제주가 짜릿한 버저비터 극장골로 성남을 꺾고 5위를 탈환했습니다. 1대1로 맞선 제주와 성남, 추가 시간도 다 지난 종료 직전인데요. 제주의 코너킥이 헤더 패스를 거치더니 김경재 선수가 극장골을 터뜨립니다. 5년 만에 데뷔골을 짜릿한 버저비터 극장골로 장식하면서 말 그대로 난리가 났는데요. 남길 감독까지 펄쩍 뛰어나오네요. 제주는 5위 자리를 되찾으면서 파이널A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는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는데요. 회심의 왼발 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힌 이 장면이 아쉬웠습니다. 마요르카가 레반테를 1대0으로 이기면서 4경기 무승에서 탈출했습니다. 카타르 리그에서 나온 초장거리 골인데요. 중앙선 넘자마자 창공이 높게 솟구쳤다 뚝 떨어지면서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지금이 10월이 맞나 싶을 만큼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뜨거운 가을볕에 남풍까지 거들어서요. 내륙 많은 지방이 10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낮 강릉의 수온주가 무려 32.3도, 경주와 대전도 31도 선까지 치솟았고요. 서울도 28.8도로 8월 하순에 해당하는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내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고온도 차츰 꺾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지날 텐데 이와 가장 인접한 경기와 영서 북부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영동 북부에는 5mm 안팎, 그 밖의 지방은 빗방울 정도만 예상됩니다. 내일 남부지방으로는 이따금씩 구름만 지나겠고요.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방에서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0도 등 오늘보다 약간씩 높게 시작하겠지만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대전과 대구 28도, 전주 30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도 중북부 지방으로는 비구름이 자주 지나겠고요. 날도 갈수록 선선해져서 수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22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개천절에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